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운 기삼 세 번째 작품을 공부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해질 무렵에 장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달이 높이 떠올라 갈대꽃을 비추는 장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추운 시는 작자가 기주에 도착해서 관사인 서각에 잠시 머물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작품은 시의 내용이나 이미지로 보아서 거처를 서각에서 적합성으로 옮겨서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합성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강가의 포구에 위치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누각에 오르면 멀리 장강이 내려다 보이고 맞은편 적합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의 배경과 위치가 매우 일치합니다. 서각이 있는 백제산성과 적합성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가 산곽 정조위하고 일일 강루 좌취미라. 천가는 적합성 안에 많은 민가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산곽은 적합성이 성곽으로 바깥이 둘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은 조용하고 적막하다. 조이는 아침 햇살. 세 번째 작품은 이른 아침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적합성 선과 내 민가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하기만 한데 정자가 수련해서 전체 시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은 적막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학구를 보면 일일 강루 좌취미 일일 작자는 매일 방에 누각에 올라 적합성 내에 조금 걸어가면 누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 앉아서 취미는 보통 푸른 산봉우리로 해석하는데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어서 장강 삼엽에 아침에 떠오른 푸른빛의 연무로 보기도 합니다. 매일 방에 누각에 올라서 장강의 푸른 연무와 안개를 앉아서 바라본다. 수련의 정자가 학구의 좌자와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늘 앉아 있다는 모습은 무료함과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부에 묶여있는 자신의 신세,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자신의 번민을 잘 기탁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합려는 수련의 시상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신숙 어인 한범범하고 청추 연자 호비비라. 신숙, 하루 먹는 것을 숙이라고 하고 이틀 먹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숙은 일일과 시상이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매일 강의 누각에서 바라보는데 어제 봤던 어부가 오늘 또 바라본 것입니다. 이틀 밤을 지낸 어부는 또다시 한자가 일일과 시상을 역시 이어받고 있습니다. 어부가 또다시 강에 배를 띄우고 고개를 잡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된 겁니다. 범범입니다. 배를 띄우다. 시어를 중첩해서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부의 자유스러운 모습을 비유하는 듯합니다. 그에 비하면 작자는 마음껏 배를 띄우고 장강을 따라 내려갈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학구를 보면 청추, 연자, 고비비. 청추는 맑은 가을, 연자는 제비, 고는 일부러, 비비는 날고 또 날아다닌다. 상구의 범범과 학구의 비비가 서로 의미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는 자유롭게 낚시하고 그물을 거두고 있고 제비들은 일부러 작자 보라는 듯이 앞을 날아다니고 날아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작자는 마음껏 날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작자의 답답한 심정이 어부와 제비를 통해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 연과 이 둘째 연은 기주에서 자신의 처지와 심경, 하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으로 가면 과거 장안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영, 항소, 공명박하고 유향, 전경, 심사비라. 광형은 한나라 문제 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간언을 하고 높은 관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항소는 상소를 해서 승진하다. 공명박은 두보가 조정에서 좌수교로 있을 때 숙정에게 간언을 했다가 노여움을 사서 관직이 깎이게 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형과 유형을 전고를 사용해서 작자가 과거 장안에서 생활했을 때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황영은 상소를 해서 승진했지만 자신의 공명은 박하기만 하다. 다음 아래 글을 보면 유향, 전경, 심사위. 유향은 한나라 성제 때 유학자인데 성제가 즉위하자 유괴 경전을 조술하고 정리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유향은 조정에서 경전을 조수했지만 작자는 마음에 갖고 있던 계획이 어긋나고 말았다.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시어가 박자와 위자가 되겠습니다. 정년은 장안에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련을 보겠습니다. 동학소년 다 불천하고 오릉의마 자경비라. 동학, 장안에서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젊은 친구들은 지금은 대부분 편안이가 없다. 다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주에서 표박하면서 범인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릉의마 자경비. 오릉은 한나라 다섯 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당시 장안의 가장 부유한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친구들은 오릉에 살면서 입고 있는 옷과 타고 있던 말들이 경비, 가벼운 옷을 입고 살찌고 귀한 말을 자기들만 지금 타고 있다. 자가 자신들만으로 해석하면 원망의 의미가 됩니다. 자신들만 좋은 옷과 살찐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에서 박자는 미련의 불천과 시상의 대조를 이루면서 이어받고 있고 윗자는 경비와 대조를 이루면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명이 박한 것은 친구들의 부귀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난 것은 친구들이 좋은 옷과 비싼 말을 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재 처지를 효과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읽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두보는 적합성에서 이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누각에 올라 멀리 푸른 안개 덮인 장강을 바라봅니다. 두보 자신의 일상입니다. 나는 정자와 좌에서 두보의 일상의 지루함, 답답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작자는 이 누각에서 바라봅니다. 어제의 어부가 오늘 또 노를 저 그물을 걷고 있고 가을 제비는 날아오고 또 날아갑니다. 범범과 비비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로 자유로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을 떠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제비는 언제든지 남쪽으로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자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 상태와 처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옛날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이요, 병든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 상소했다가 노염을 사서 관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날 거고 자신이 학문을 연마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과 답답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젊은 시절 함께 근무했던 친구들에 대한 생각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들이 되어서 부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옹지마입니다. 다음 편에 가면 장안의 한바탕 내우외환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됩니다. 두보는 그러한 것을 의식해서 마지막 기한에 자자를 써서 그들의 부귀영화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적갑성의 많은 집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하기만 한데 매일 강가의 누각에 올라 푸른 안개를 바라보고 앉아있다네. 두 밤을 지낸 어부는 또다시 강에 배를 띄우고 맑은 가을의 제비는 일부러 내 앞을 날아왔다 날아가는 것 같구나. 광영처럼 성수를 올렸지만 나의 공명은 박하기만 하고 유향처럼 조정의 경전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마음의 계획은 어긋나고 말았네. 함께 공부했던 젊은이들 대부분 빈창한이 없는데 그들은 오릉에 살면서 값비싼 옷과 살찐 말을 타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지낸다고 한다.